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강, 2강에 걸쳐서 우리가 함수의 필요성과 그리고 함수의 구조, 그러니까 문법, 그리고 함수의 장점,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함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구현을 하는가, 그리고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그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고 호출도 해보고 등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파이썬 작업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자, new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6장이죠, 그죠? 6장 하고 여기에다가 함수 다시 1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클릭을 해서 자, new python 파일 하고요. ex 그죠? ex01이 되겠습니다. 그죠? ex01을 누르고 다른 것들 너무 많이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우클릭해서 close other tabs를 눌러서 자, 닫고요. 자, 여기에 좀 키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 그죠? 함수. 영어로는 우리가 func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function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는 우리가 왜 쓴다고 했어요? 그죠? 함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함수는 우리가 쓰는 이유가 프로그램 안에서, 그죠? 프로그램 안에서 중복된 코드를 제거한다. 그죠? 이것도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더 간단한 작업들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로 우리는 함수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두면 재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뭐가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독성이 증대되고, 그죠? 아울러 유지 관리도 쉬워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이러한 장점들을 한 번 더 복기를 시키시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간단하게 간단한 함수를 한번 우리가 장표에서 봤던 거를 우리가 한번 쳐보도록 하죠. 먼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def를 칩니다. 알겠죠? definition일 수도 있고 define일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정의하다라는 뜻을 뭐 동사와 명사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ef하고 say하고 언더바 hello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매개 변수를 내가 name으로 이렇게 넣었다라고 치고 자, 함수의 내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수의 선언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print라는 내장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거 어차피 문자열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띄워주고요. 여기에다가 name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거는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에요? 함수의 구현부, 즉 정의부, 그죠? 정의부, 몸체,
그죠? 몸체라고도 하고 이거는 헤더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수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df라는 키워드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여기에다가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갈로 안에다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적는 게 바로 함수의 문법이다 라는 거죠. 구조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 내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렀어요. 아무런 실행 코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함수를 선언만 해놓고 우리가 뭘 안 했는데요? 그렇죠. 호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호출을.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해봅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위와 같이 함수를 정의했다. 그죠? 정의만 했다면 출력 결과는 없어요. 정의만 했다라는 것이죠. 출력 값은 없다. 그럼 출력 값이 나오게끔 하려 그러면 출력 값이 나오게 출력 값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한다고 했어요? 호출. 그죠? 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 호출해서 우리가 펑션 콜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펑션이죠. 예.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자, say 하니까 여기에 바로 뜨죠. 올라오죠. 그죠?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name을 적어주라라고 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신은혁 이렇게 제가 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실행을 딱 눌렀어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신은혁 이렇게 잘 나온다. 그죠? 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홍길동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해보니까 어때요? 자, 안녕하세요 신은혁 안녕하세요 홍길동 달라진다. 그죠? 서서히. 맞습니까? 이 매개 변수가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맞나요? 이 신은혁이라는 리터럴 값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내가 쉼표로 돌려 세웠다. 그러면 이 name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요. say hello 해놓고 여기다가 10을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10이 나온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죠. 왜? 여기에서는 분명히 함수명이 name인데 매개 변수가 name인데 여기에다가 정수값을 이렇게 10을 딱 주게 되면 안녕하세요 10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호출되어 함수가 호출되어 뭡니까? 10을 출력을 하긴 하지만 뭐예요? 문제는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가독성이 좋지 않다. 왜? 뭐 때문에? 요거를 좀 잘라서요. 가독성이 좋지가 않다. 그 이유는 뭐죠? 분명히 함수의 매개 변수의 이름이 매개 변수 명이 뭔데요? name이죠. name이니 그죠? name이니 이럴 때는 웬만하면
네임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주면 매개 변수 값으로 주는 것이 현명한 코드가 될 것이죠. 코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요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복사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표에서 봤듯이 두 번째로 함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msg라고 하나를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분명히 say hello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복사해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또 똑같이 호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msg가 활성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호출을 해봤어요. 호출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trace most recent call 해서 라인 26,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듈 say hello type error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msg 얘를 넣어달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보니까 얘가 위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얘는 이렇게 만약에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외부로 빼야 돼요. 알겠죠?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호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신은혁 해놓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아,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호출은 되죠. 왜? 여기에서 제가 msg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자, msg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실행을 해봐요. 역시 동일하게 모듈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 함수를,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컨트롤 X에서 제가 여기다가 각각 정의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밑에 있으니까 say underbar hello가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 모듈을 만드는 거는 제가 함수 2번 두 번째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하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신은영님 반갑습니다 라고 해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홍길동님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제가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쳤다고 해보죠. 그러면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자, 신은혁 홍길동 나오고, 여기에서 신은혁 반갑습니다 홍길동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제 모듈 형태로 만들어 놔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 값에 따라서 호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깐 제가 뭐 좀 한다고 예, 끊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say hello가 지금 두 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올려서 하게 되면 이 메서드가 지금
제가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렇게 say hello라는 이렇게 메서드명이 동일하고 매개 변수가 틀리다. 이거는 우리가 오버로딩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개 선언해 놨잖아요. 그죠? 아니, 두 개를 선언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say hello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개짜리니까 say hello 언더바 name이라고 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여기에는 say hello 언더바 name 언더바 message 뭐 이런 형태로 함수명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에 맞게끔 호출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선언했고 호출이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함수에서는 파이썬에서는 같은 say hello를 이렇게 definition 정의를 한다면, 같은 함수라면 맨 마지막 거를 우선적으로 얘는 생각을 하게 돼, 뭐 say hello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파이썬에서는 오버로딩의 개념이 없다.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하나의 함수에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넣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짐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같은 함수의 이름이라면 마지막에 정의되어진 함수를 기준으로 함수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하여 함수명은 웬만하면 고유한 것으로, 알겠죠? 유니크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명을 짓도록 합시다. 짓도록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지금 say hello가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컨트롤 X.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실행을 했어요. 문제되죠. 그죠? 이거에 맞는 아규먼트에 맞는, 여기에서 얘가 실행될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요 두 개가 실행됐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매개 변수 한 개짜리가 하나만 선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규먼트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얘는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네 개를 다시 잘라내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됐죠. 자, 신은혁조차도 출력이 안 됐고 홍길동조차도 출력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정의된 함수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이거 아래에다가 붙이면 물론 에러는 나겠죠. 실행을 해서 했는데 이거 두 개는 나오죠. 맞습니까? 이거 두 개는 나오지만 이거는 출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다시 원복을 좀 시킬게요. 자, 요렇게 했어요. 이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할 시점은 얘 혼자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되고, 이거를 호출할 때 시점에는 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우리가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import 해서 뭡니까? 매스도 해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금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요. 자, 만약에 내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hello라는 파이썬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치죠. 예,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ex01에 있는 함수 선언해 놓은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함수 정의해 놓은 거를 잘라내기 해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함수가 이 선언된 게 없다, say hello라는 게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잘라내기 해서요. 잘라내기 해서 내가 hello라는 곳에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땡겨 와야 되겠죠. 그죠? 땡겨 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배웠던 뭐예요? import, from 해보죠. from 하고 hello 하고 import star 이렇게 하게 되는, 이렇게 땡기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여기다 import hello라고 찍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import hello하고 이거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hello는 hello로부터 가지고 와라. import 뭐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전부 다 가져와라. 이렇게 돼서 얘는 굳이 여기 앞에다가 적어주지 않아도 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도 이거 좀 일단 all 탭즈 지우고요. 요거 두 개만 놓고 보죠. 자, 이렇게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이름이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버로딩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의된 얘가 say hello로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죠? 임포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에러 나버려요. 보세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에러 나버리죠. 근데 얘를 내가 지웠어.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 두 개만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실행을 하면 이제는 이거는 실행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둘 다가 될라 그러면 헬로우에 들어가서 얘를 언더바 네임으로만 바꿔주고, 얘도 유일한 이름으로 해주기 위해서 name 언더바 msg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say hello name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지금 임포트 해도 여기에서 지금 살아나오지가 않죠. 이름을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실행돼요. 보시죠. 다 실행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함수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따로 빼내서 여기에서는 단지 이 import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함수에 대한,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hello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오겠노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는 그냥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모든 걸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say hello name과 say hello name 언더바 msg 함수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마치 있는 것처럼, 위에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호출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듯이 import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hello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얘는 아직까지 빨간 줄이에요. 어디 선언되어 있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hello 이 파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v 이렇게 붙여요. 점 해보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실행 값들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다 나오죠.
아시겠죠? 요거 두 개의 차이점.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from import만 하게 되, 아니 import hello만 하게 되면 얘는 파일명 점 함수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얘는 거기에 있는 헬로우의 헬로우 파일의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헬로우 파일의 내용을 전부 다 가져오기 때문에 구태여 파일 이름 점 함수명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함수명만 호출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함수명만 호출하면 된다. 차이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듈까지 한번 예제를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함수는 함수대로 개발 코드는 개발 코드대로 이렇게 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에서도 역시 지우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한 함수 이렇게 함수명만 호출하면 된다라고 했고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와 같이 함수만 정했다면 출력값이 없다. 뭐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컨트롤 X 해서 여기에다가도 역시 요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죠. 그죠? 적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말씀드린 바 있고 자 이거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장표에서 봤던 대로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헬로우 해서 이거는 뭐예요?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뭐죠? 함수들의 집합인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상수도 선언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전역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그냥 요거 모듈 이용하지 아니하고요. 한번 이제 그냥 만들듯이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getSum 그죠? getSum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는 함수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ex01로 가서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제 밑에다가는 이제 매개 변수를 2개 주는 즉 함수를 정해보죠. def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근데 보셨다시피 함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부분이 개발 코드와 같이 있다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될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에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임포트를 하기에. 그죠? 왜냐하면 여기 개발 코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하고 저기 뭐 우리 라이브러리 파일에다가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범위 계산을 하는, 범위를 줘서 누적 값을 구하는, 우리가 값을 반환하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해서 값을 반환하는 함수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et 언더바 sum 이라고 주고요. 여기에서 start를 주고, 그리고 end 값을 이렇게 주도록 하고 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로 sum 말고요, 합이라고 할게요. 그냥 합하고 제로라고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for문을 써서 i 값을 주고 range 함수를 쓰면 되죠. 그죠? 그리고 start를 적고, 그죠? start를 적고, 그리고 and 하고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뭡니까? 얘가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범위값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and는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range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sum이 아니죠. 합이죠. 합 플러스 i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턴을 해주는데 합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이게 여기 in이 빠졌군요. i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의 예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리턴 타입이 리턴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 내가 만약에 결과값을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value result라고 할까요? result 하고 여기다가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도 되고 아니면 출력문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함수 호출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getSum 합니다. getSum 하고 자, 1에서부터 10까지 사이의 값을 나는 알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 해서 일단 타입을 한번 쳐봅니다. 타입 함수를 쳐서 result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누적 합 이렇게 하고 정수니까 여기다가 result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컨트롤 F5번 눌러줍니다. 눌러보니까 자, 역시 int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누적합은 55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스타트부터 end까지, 그죠? 스타트부터 end까지의 누적합을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X 했어요. 그러면서 헬로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이니까 여기에 이제 사라졌죠. 빨간색. 그리고 나서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바로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범위값을 getSum을 활용해서, 그죠? get 언더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범위값의 누적합을 구하는 코드가 되죠. 그죠? 똑같이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30까지 해볼까요? 30까지 하면 결과가 똑같이 55, 465 그리고 똑같이 또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100까지 하면 5050인가요? 한번 봅니다. 하니까 5050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이와 같이 getSum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내용이 getSum이라는 이 내용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3번, 4번 아니 필요할 때마다 다 적어야 되죠.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코드만 길어지고 지저분해지고 보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 것들이. 맞나요? 예. 됐습니까? 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실습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함수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함수를 작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 개념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임포트를 해서 매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수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던가 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모듈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함수 2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복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서칭을 해서 한번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다른 서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역시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